에일리언 로물루스를 보고 왔습니다. 용산 아이맥스 명당에서 보고 싶어서 표를 좀 구하려다가 첫 주차에는 실패해서 좀 뒤늦게 보게 되었는데요. 일단 팬의 입장에선 좀 늦었더라도 용화맥 명당에서 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다리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입소문만큼 상당히 만족스러운 영화였습니다. 에일리언의 팬으로서도 처음 입문하게 될 작품으로서도 손색이 없는 영화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그래도 리뷰를 남겨놓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의 개인적인 감상평을 스포일러 포함해 이것저것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토리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되짚어보자면 레인이라는 여주인공과 앤디라는 안드로이드가 친구들과 함께 이바가라는 꿈의 행성에 가기 위해 로물루스라는 폐기된 우주 정거장에서 미션을 수행하다가 웨이랜드의 음침한 음모에 휘말리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스토리적으로는 꽤 단순한 구성으로 기존 에일리언 초창기의 SF 호러물로는 딱 적당한 스토리 라인이었습니다. 새로운 주인공들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보더라도 몰입할 수 있는 좋은 구성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에일리언의 생태계, 에일리언의 변태 과정을 천천히 짚어가면서 에피소드가 펼쳐지는 구성이라 시리즈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페이스허거 씬, 체스트버스터 씬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만족스럽게 그려졌습니다. 영화를 쭉 보면서 스토리 부분에서 가장 좋은 요소라고 생각했던 설정들은 주인공들을 끝까지 몰아붙일 만한 하나의 목표, 미션이 명확하게 설정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미션 수행에 있어서 시간 제한이라는 설정을 추가해 상당히 쫄깃하고 타이트하게 진행되어 영화가 지루할 틈 없이 끝까지 긴장감을 조성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드 팬들을 위한 반가운 캐릭터가 하나 추가되었다는 것인데 룩이라는 이름의 반파된 안드로이드는 1편의 애쉬 그 자체죠. 에일리언 시리즈의 안드로이드들은 스토리 진행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룩이라는 캐릭터가 가져가는 존재감이 상당했습니다. 어찌됐든 퀘스트를 주는 역할이면서 탈출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설정 등이 하나의 게임 NPC처럼 느껴졌고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영화 시리즈만이 아닌 게임,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을 떠올리게 하는 요소 등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는 느낌마저 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로물루스의 스토리라인은 전통적인 에일리언 시리즈의 구성을 아주 정석적으로 따라가는데 마지막 시퀀스 또한 기존작들에서 느낄 수 있는 탈출했다고 안심했다가 한 번 더 쪼아주는 구성까지 아주 교과서적이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데 알바레즈 감독은 정말 영리한 진성 덕후 중의 덕후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 마지막 시퀀스에서 프로메테우스에서 뻗어나간 세계관을 적절하게 녹여내면서도 꽤나 신선한 비주얼로 공포감을 증폭시켰다는 점인데요. 사실 제노모프라는 크리처 자체가 이제 워낙 유명하고 익숙한 팬들에겐 더 이상의 공포감을 주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포감을 주긴커녕 반갑고 멋져 보이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등장한 오프스프링이라는 기괴한 크리처로 인해 그야말로 약간 신선하면서 에일리언 시리즈 특유의 끔찍하고 역겨운 공포감을 주는데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프스프링이라는 녀석은 유사한 느낌으로 4편의 뉴본이나 프로메테우스의 디컨, 엔지니어 등을 떠오르게 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웨이랜드사가 대체 왜 이렇게까지 에일리언에 집착하는가에 대한 의문점, 그 음침하고 거대한 계획이 이 녀석의 등장을 통해 어렴풋이 보여지면서 프로메테우스에서부터 뻗어나간 세계관 설정의 대통합의 역할도 충실히 해냈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번 로물루스는 잘 만들어진 정석적인 스토리라인 안에 오마주 등을 적절하게 녹여내는데도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올드팬의 입장에선 그런 요소들을 찾아보고 하는 재미도 상당했습니다. 영화의 시작부터 아주 그냥 1편을 대놓고 오마주함으로써 올드팬들은 근질근질했을 겁니다. 오래된 디자인의 모니터가 켜진다든지 환풍구에 열리는 모습, 닭 인형 같은 깨알 요소까지 말이죠. 룩의 퍼펙트 오가니즘과 연민을 느낀다는 대사는 거의 1편의 애쉬 그 자체였고 2편의 리플리를 떠오르게 하는 이런 씬이라든지 에일리언 시리즈의 초명대사 Get away from her, you bitch가 나왔을 땐 너무 반갑고 멋지고 좋아서 극장에서 소리 지를 뻔했습니다. 이 외에도 깨알 같은 대사나 장면 오마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앤디가 합성인간보다 인조인간으로 불러달라고 한다던지, 에이리언 무리들이 몰려드는 2편의 장면, 또는 1편의 파란 안개, 폭발 10분 전이라는 안내방송 멘트라든지, 엔딩에서 브리핑으로 끝내는 것이라든지, This is Ripley, last survivor of the Nostromo. Signing off. 정말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오마주의 향연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호 쪽에 가깝긴 한데 문득 너무 많은 오마주로 인해 하나의 아주 잘 만들어진 팬무비, 팬픽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겠다 싶더군요. 너무 오래되고 전통 있는 시리즈라 새롭게 보여줄 게 더 있는가 싶어 연출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영화였을 텐데, 페데 알바레즈 감독은 상당히 영리하게 기존의 것들을 잘 이용하면서도 색다른 모습들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이번 영화에 좀 인상 깊었던 점들을 몇 개 꼽아보자면, 먼저 첫 번째로 에이리언의 고치 형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에이리언의 변태 과정 중에 체스트 버스터에서 성체, 즉 제노모프로 넘어가는 중간 과정을 추가해서 디테일하게 보여줘서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감독의 전작 맨 인 더 다크를 떠오르게 하는 페이스허거 눈속임 씬은 본인의 특기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연출한 점이 아이디어가 좋았다고 느꼈습니다. 눈으로 움직임을 감지 못하는 페이스허거의 약점을 활용해 작은 소리조차 내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보는 사람조차 숨죽이게 되는 연출이야말로 페데 알바레즈의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력이라는 소재를 활용해 산성피를 피하는 씬도 인상 깊었는데, 에이리언의 특징 중 하나가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산성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대표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 영화에서도 한 번씩은 꼭 활용돼서 이 산성피를 가지고 또 뭐를 할 수 있을까를 정말 많이 고민해서 무중력 아이디어를 섞어서 이런 식으로 또 쫄깃한 장면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로물루스 출연진은 전부 다 신인에 가까운, 우리나라에는 특히 익숙하지 않은 배우들로 캐스팅이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배우들이 어리고 신인인데도 굉장히 연기들을 맛있게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앤디라는 안드로이드를 연기한 이분은 정말 굉장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단순한 안드로이드 로봇 연기가 아닌 어딘가 모자란 듯한 망가진 안드로이드와 최신 업그레이드판 안드로이드를 오가는 감정 표현, 그리고 약간 억울한 듯한 생김새가 주는 연민의 느낌이 들어 어떻게 이렇게 찰떡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여주인공 케일리 스페니도 전작의 위대한 주인공 리플리의 느낌들을 가져가면서 유약해 보이면서도 강인한 똘똘한 느낌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사벨라 메르세드 또한 이 시리즈의 근원적인 공포죠. 예전에도 제가 만든 영상에서 언급했던 내용, 에이리언 시리즈에 내포되어 있는 은유적인 주제를 잘 담아낸 캐릭터로 상당히 인상 깊은 연기를 펼쳐주었습니다. 이번 영화에선 죽어서 다음 시리즈에 못 나오게 되었다는 게 아쉬울 정도로요. 이외의 캐릭터들도 이런 고어 슬래시 장르의 조연들의 역할을 충실히 해줌과 동시에 각자만의 숨겨진 이야기들이 슬쩍 엿보이는 입체적인 조연들이었습니다. 타일러는 주인공 레인과 뭔가 썸씽이 있었는 듯한 느낌으로 영화 초반의 상상력과 캐릭터 몰입에 도움이 되었고, 비올은 역할 또한 약간의 갈등, 작은 고구마 포지션의 캐릭터지만 그만의 이유가 보여졌던 것. 나바로는 그야말로 대표적인 첫 번째 희생양으로 영화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중대한 역할이었죠. 이처럼 로물루스는 감독, 배우진, 제작진들의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에이리언 무비가 나왔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번 로물루스는 정말 에이리언 시리즈의 정수들을 아주 잘 버무린 맛있는 볶음밥 같은 영화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래된 시리즈이지만 앞으로의 새 시작을 위한 출발 신호탄으로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인공 레인이 이바가로 향하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어디서 얼핏 듣기로는 이바가라는 곳이 데이빗이 커버넌트에서 개척민들을 데리고 정착한 곳이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빗의 생체 실험을 위해 안드로이드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인간만 오게끔 한 거다라는데 은근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에이리언 세계관에서 낙원은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소문만큼 아름다운 행성은 아닐 거라는 데엔 동의합니다. 이 시리즈가 로물루스에서부터 새롭게 이어진다면
이바가라는 곳에서 펼쳐질 이야기도 궁금해집니다. 이번 영화에 엄청나게 만족을 했기 때문에 페데 알바레즈와 케일리 스페니가 또 다른 에일리언 시리즈를 만들어주길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